지금 저희와 마주 앉아 계신 여러분, 당신의 뇌 안에는 무려 100억 개의 뉴런들이 모여서 쉴 새 없이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오케스트라 말이죠. 네,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쳐들어와서 그 악기들을 한 번에 막 때려 부수진 않거든요. 맞아요. 대신 지휘자를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미치게 만들죠. 처음에는 첼로의 박자가 약간 미세하게 엇나가고 그다음엔 바이올린이 제 타이밍을 놓치더니 그러다 결국 전체 하모니가 귀기한 소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탐구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엑스레이나 MRI처럼 눈에 확 띄는 파괴의 흔적을 기대했다면 뇌의 세계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의 붕괴보다 보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이 먼저 무너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보통 병을 진단한다고 하면 부러진 뼈나 자라난 종양처럼 명확히 부피를 가진 무언가를 찾는 데 익숙하잖아요. 네.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은 뉴런들이 주고받는 미세한 전기 신호들의 얽힘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진단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안개를 걷어낼 아주 강력한 손전등 하나를 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신경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뇌파, 그러니까 뇌의 전기적 진동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네, 오늘 다룰 출처 자료가 바로 그 뇌파 데이터를 다루고 있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파, 즉 EEG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최신 신경과학 논문입니다. 제목이 교차 주파수 다층 네트워크 분석, 바이스펙트럼 기반 어쩌고 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시죠? 하하, 용어가 좀 길고 복잡하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복잡한 의학이나 수학 용어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수식을 푸는 게 아니라 뇌라는 오케스트라에 숨겨진 아주 매혹적인 붕괴 패턴을 해독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기존 과학자들이 뇌파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 한계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논문이 왜 혁신적인지 알 수 있거든요. 기존 방식의 한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뇌파를 좀 단순하게 봤다는 건가요? 네, 뇌가 내뿜는 진동은 아주 느린 파동부터 아주 빠른 파동까지 다양하죠. 보통 델타, 세타처럼 깊고 느린 파동이 있고 알파나 베타, 그리고 감마처럼 아주 빠르고 촘촘한 파동으로 나뉘잖아요. 네, 주파수 대역별로 쪼개는 건 흔히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보통 교차 스펙트럼이라는 선형적 방법을 써서 이 주파수 대역들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분석했어요. 단일 주파수 내의 결합만 본 거죠. 전문 용어로는 WFC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오케스트라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기존 방식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끼리, 첼로는 첼로끼리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만 따로따로 녹음해서 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대화하며 전체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말이죠. 첼로랑 바이올린이 서로 치고받는 게 진짜 음악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놓치게 만드는 맹점입니다. 뇌는 절대 그렇게 고립된 채로 일하지 않거든요. 느린 파동과 빠른 파동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식의 대화인가요? 느린 파동은 파장이 길어서 뇌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운반선 역할을 합니다. 그 느린 파동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리듬 위에 아주 빠르고 세밀한 정보를 담은 빠른 파동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타는 구조죠. 큰 파도 위에 작은 파도들이 자잘하게 타고 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걸 교차 주파수 결합, 영어로는 CFC라고 부릅니다. 이 논문의 연구지는 바로 이 첼로와 바이올린, 즉 이질적인 파동들 사이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교차 바이스펙트럼이라는 기법을 도입한 거고요. 교차 바이스펙트럼이요? 와, 단순히 파동의 크기만 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파수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거군요. 네, 일종의 아주 예민한 수학적 필터 같은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뇌의 다양한 부위와 리듬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묵직하고 느린 리듬이 템포를 잡아주면 그 위에서 빠르고 화려한 리듬들이 정보들을 막 처리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는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병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연구진이 이 복잡한 교차 주파수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했냐는 겁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다층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했어요. 다층 네트워크요? 데이터 스펙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논문을 보면 70세 이하의 알츠하이머 환자 20명,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건강한 대조군 20명의 느르파를 128채널로 측정했습니다. 그걸 다시 23개의 해심 채널로 압축해서 눈을 감고 쉬는 안정 상태에서 분석했죠. 아, 안정 상태. 외부에서 어떤 과제를 주지 않아도 뇌가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백그라운드 상태를 본 거군요. 그런데 다층 네트워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본 건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투명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그려보시죠. 1층은 가장 느린 델타파, 2층은 세타파, 이런 식으로 꼭대기 5층인 감마파까지 층을 나눈 겁니다. 오, 5층 건물. 상상이 확 되네요. 기존 분석은 각 층의 평면도만 보는 거였어요. 3층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한지만 본 거죠. 하지만 이 다층 네트워크 모델은 같은 층 내부의 연결뿐만 아니라 1층 델타파와 3층 알파파를 잇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구현했습니다. 층간 이동까지 다 포함했다고요? 네, 층과 층 사이를 오가는 비선형적인 CFC 연결망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115개의 노드를 가진 거대한 입체적 뇌지도를 완성한 겁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층간 연결을 잡기 위해 5개 층 전체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계산하는 건 데이터 연산량도 엄청나게 많아질 테고 모델도 훨씬 무거워질 텐데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뇌가 굳이 5계층 전체에 걸쳐 살펴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선형적인가요? 이런 복잡한 방식을 감수할 만큼 진짜로 기존 선형 분석보다 알츠하이머를 더 잘 찾아냅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노드 강도 결과를 보면 그 복잡성을 감수한 대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 진짜로 뭐가 다르게 나왔나요? 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세타 대역, 즉 저주파 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의 평면적 분석으로도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새로운 다층 모델은 완전히 숨겨져 있던 디테일을 찾아냈어요. 이 CBS 모델만이 활자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고주파인 감마 대역의 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걸 잡아냈고요. 아, 고주파의 감소를 잡아냈군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델타와 세타 또는 델타와 알파 간의 광범위한 교차 주파수 상호작용, 즉 그 저층들 사이에 엘리베이터 이동량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기묘한 현상까지 모두 포착해냈다는 겁니다. WFC와 CFC를 섞어 쓰는 비선형적 혼합이 왜 중요한지 증명한 거죠. 와, 평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입체적인 붕괴 현장이 드러난 셈이네요. 우리가 앞서 말한 5층 건물로 치면 꼭대기층 VIP 라운지는 텅텅 비어가는데 갑자기 지하 1층이랑 지상 2층 있는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네트워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병이 단순히 기억이 지워지는 병을 넘어서 네트워크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논문에서 확인된 가장 뚜렷한 주요 발견은 전반적인 뇌파 신호의 느려진 현상과 광범위한 단절 증후군입니다. 느려짐과 단절이요. 아까 저주파는 활발해지고 고주파는 줄어든다고 하셨죠. 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전반적으로 델타, 세타 같은 저주파 대역의 연결성은 비정상적으로 강해집니다. 반면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고주파 대역의 연결성은 뚝 떨어지죠. 고층은 끊어지고 저층만 붐비는 현상이요. 맞아요. 특히 제가 이 논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 5의 데이터를 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앞쪽, 즉 전두엽 채널에서 델타와 세타, 그리고 델타와 알파 사이의 교차 주파수 결합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두엽에서 유독 심하게 폭주했다는 거네요. 우리가 앞서 말한 오케스트라로 다시 치면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같은 빠르고 정밀한 고음 악기들은 갈수록 소리가 줄어드는데 베이스나 튜바 같은 묵직하고 거친 저음 악기들만 서로 엄청나게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대한 소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저주파 결합이 증가하는 걸까요? 그냥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뇌가 어떻게든 끊어져가는 연결을 대신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보상하려고 억지로 저주파를 끌어올리는 건가요? 아, 그 질문이 바로 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주파 CFC가 이렇게 증가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논문의 한계점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아, 완벽한 해답이 나온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연구진은 이게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조절 활동의 이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느린 파동이 빠른 파동의 타이밍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알츠하이머로 인해 백질 같은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서 이 지휘 체계가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주파를 증폭시키는 일종의 절망적인 보상작용일 수도 있고요. 뇌가 스스로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소통을 멈추지 않으려고 억지로 끌어올린 저음의 폭주라니 약간 좀 숙연해주기까지 하네요. 생명의 메커니즘이란 게 참 경이롭고도 슬프죠. 하지만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정밀한 고주파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겠죠. 자, 저주파가 폭주하고 고주파가 감소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의 정보 처리 효율성에 실제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논문의 네트워크 그래프 이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뇌 네트워크가 가진 두 가지 필수 속성이 있거든요. 바로 통합과 분리입니다. 통합과 분리요? 그게 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통합은 정보를 뇌 전체로 빠르고 넓게 보내는 글로벌 효율성을 뜻합니다. 반면에 분리는 특정 뇌 부위에서 외부 간섭 없이 아주 밀도 있게 로컬 정보를 처리하는 효율성이죠. 아,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통합이랑 집중해서 일하는 분리.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연구진은 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네트워크에서 특정 주파수 결합을 하나씩 제거해 본 겁니다. 오, 일부러 연결을 끊어본 거군요. 건물의 기둥을 하나씩 빼보면서 언제 무너지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처럼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건강한 대조군의 뇌는 빠르고 정밀한 감마파 간의 연결을 끊었을 때 로컬 효율성, 즉 분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강한 뇌는 집중해서 세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걸 감마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겠죠. 감마파가 원래 그런 고차원적인 일을 하니까요. 그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에서는 감마 연결을 툭툭 끊어내도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왜요? 기둥을 뺐는데 왜 안 무너지죠? 이미 고주파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서 네트워크가 거기를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저주파 간의 결합들이죠. 아까 폭주한다고 했던 그 델타 세타 같은 결합들이요? 맞습니다. 환자의 뇌는 그 저주파 연결을 제거해버리니까 네트워크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며 엄청난 글로벌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뇌는 기존의 고속도로처럼 쌩쌩 달리던 고주파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정보들이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 즉 저주파 결합으로 억지로 다 몰린 거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국도에 차량이 다 몰려있는 상태라 그 좁은 국도 하나만 막히거나 싱크홀이 생겨버려도 뇌 전체의 정보 교류가 그 자리에서 마비되는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있을 때는 우회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 극도로 위태로운 구조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지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탐구를 함께 따라온 여러분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네, 단순히 뇌세포가 죽어가는 1차원적인 질환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가 얽힌 다층적인 고속도로망이 비선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박사님, 이 지식들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기존의 선형적 관점을 버리고 WFC와 CFC를 모두 포함하는 이 다층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츠하이머 분괴의 초기 징후를 훨씬 더 섬세하게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인지력 저하를 느끼기도 전에 말이죠.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는 이미 병리적인 재배치를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이 복잡한 지표를 머신러닝이나 AI에 학습시킨다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뇌파 기반의 진단 바이오마커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와, 머리를 열거나 방사선을 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뇌파만 측정해도 분계를 미리 읽어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 미래네요. 의료계 판도를 바꿀 엄청난 도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소스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위태로운 뇌지도를 보며 떠오른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알츠하이머 뇌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잖아요. 저음역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 기형적인 오케스트라 구조 말입니다. 만약 먼 미래에 이 교차 주파수 취약성 지도를 활용해서 병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뇌파를 외부에서 미세하게 자극해주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자극을 준다고요? 네, 과도하게 커진 베이스 볼륨은 낮춰주고 죽어가는 고음 악기들의 템포는 억지로라도 올려줘서 다시 주파수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일종의 뇌 오케스트라 튜닝 치료가 언젠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날카로운 발상이네요. 네트워크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알았다는 건 역으로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보강을 설계도를 얻었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한 관찰자에서 붕괴를 고치는 수리공으로 우리의 역할이 확장되는 멋진 상상입니다. 당신의 뇌라는 이 경이로운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다시 완벽한 하모니를 연주하게 만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뇌파의 다층 네트워크를 오르내린 이 탐험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 얽혀있는 구조를 해독해내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해상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질문하고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상 여러분의 뇌를 가장 흥미로운 지식으로 튜닝해드린 오늘의 심층탐구였습니다.